박소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첫째 딸 지연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3살 때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자신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1971년 2월 1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산층 공무원 가정에서 태어난 소현은 사서인 어머니와 회계사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소통에 재능이 있어 반 친구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1998년 텔레비전 프로듀서인 남편 이민우와 결혼했을 때 소현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00년 지연이 태어났을 때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딸의 크고 둥근 눈과 달콤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3년 지연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현 씨는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대부분의 일을 포기하고 매주 지연을 병원에 데려가 긴 밤 동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연은 어느 겨울 아침 엄마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소현 씨는 아이의 작은 몸을 껴안고 영혼의 일부가 죽어가는 듯한 슬픔에 잠겨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연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죄책감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고 우울증에 빠지게 했으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사랑으로도 지연이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래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슬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박소현 씨는 라디오와 TV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수많은 실패와 압박과 희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된 순간들도 겪었습니다. 1993년 연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소현은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미드나잇 웨이브스의 진행을 시작으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매력적인 스타일, 그리고 청취자와 소통하는 능력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랑을 받는 아나운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6년에는 방송계로 진출하여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의 공동 진행을 맡았고 프로페셔널한 면모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소현의 가장 큰 성공은 2005년 SBS 토크쇼 하트 투 하트의 메인 A씨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인과 일반인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트 투 하트는 2007년, 2009년, 2012년 SBS 연예대상에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소현은 이듬해 최우수 여자 MC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다큐멘터리 용감한 여자들을 제작하며 프로듀서로서도 활동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여성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아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아이를 잃고 영향력 있는 진행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서전 마음의 메아리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의 커리어는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 세상을 떠난 후 1년간 활동을 중단했고 복귀했을 때 일부 프로듀서들은 진행자로서의 열정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작 중 하나는 2010년 공동 진행을 맡았던 아침 토크쇼 모닝글로였는데 시청률 저조로 6개월 만에 존경되었습니다. 소현은 당황하며 쇼를 살릴 만큼 카리스마가 없다고 자책했고 마지막 녹화 후 분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16년 하트 투 하트에서 게스트에게 이혼에 대해 무례하게 물어 대중의 비난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비난과 공개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읽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자신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소현을 울게 만든 순간은 긴 녹화 기간 동안 종종 발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연에 대한 고통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트 투 하트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게스트가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촬영을 중단해야 했을 때 울었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현은 자선 사업에 참여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젊은 세대에게 회복력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박소현의 업적은 단순히 그녀의 커리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소현은 커리어 초기부터 재미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MC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제작을 공부하며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운동가부터 재난 생존자까지 특별 게스트를 초대하여 자신의 프로그램 하트 투 하트로 백상예술대상 수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소현은 지연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하여 딸을 기리며 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소아암재단 등에 100만 원을 기부하고 매년 자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현은 특히 2006년에 태어난 둘째 아들 현우를 위해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합니다. 미디어 아이콘이 되는 것부터 지역 사회를 돕는 것까지 이러한 목표들이 지연의 죽음 이후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박소현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행복한 순간과 큰 시련이 뒤섞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연의 죽음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소현은 1995년 KBS 음악 프로그램에서 함께 일하며 이민우 PD를 만났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성격의 이민우는 소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1998년 서울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특히 지연이 태어났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지연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소현은 우울증에 빠져 혼자 울며 민우와 거리를 두었고 민우는 소현을 위로하려 했지만 어떻게 슬픔을 극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다투었고 소현은 민우가 자신의 상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2006년 현우가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희망을 얻었지만 소현은 여전히 나누지 못한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2019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현은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현우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남편과 함께 있을 때조차 느끼는 외로움이었고 지연을 잃은 아픔은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과 민우는 현우를 돌보며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박소현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3월 15일 서울 근교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Heart to Heart 녹음 세션 후 소현은 폭우 속에서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트럭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그녀는 즉사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수백만 명의 팬과 동료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소현의 장례식은 2025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천 명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관은 순수함의 상징인 흰 국화로 덮여 있었고 그녀의 경력을 기리기 위해 옆에 마이크가 놓였습니다. 신동엽, 유재석, 이효리와 같은 동료들이 방문하여 소현의 헌신에 대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팬들은 밖에 줄을 서서 꽃, 편지, 사진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기억하며 흐느꼈습니다. 현재 19세인 현우는 어머니와 지연의 사진을 움켜쥐고 붉은 눈으로 관 옆에 섰습니다. 장례식은 SBS 방송센터에서 열린 추모 예배로 마무리되었으며 마지막 추모 영상으로
하트 투 하트의 일부가 상영되었습니다. 박소현의 남편 이민우는 2025년 4월 장례식 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슬픔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소현을 강인하지만 상처받은 여성으로 남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다고 묘사했다. 그는 소현이 방에서 지연의 사진을 들고 아이를 구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하며 혼자 울던 밤들을 떠올렸다. 민우는 소현이 한때 자신에게 아무도 자신의 상실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지 않을까봐 두렵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이 죽은 후 두 사람이 다투었던 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고 그녀가 유명 MC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소현이었기에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더 오래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현의 가장 큰 슬픔은 지연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며 현우와 관객들을 위해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현이 지연과 화해하기를 바라며 소현이 그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박소현의 슬픈 결말은 아이를 잃은 아픔과 삶의 압박감에 짓눌렸던 재능 있는 여성의 비극입니다. 54세,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던 소현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팬과 가족, 그리고 연예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소현의 사후, 그녀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지연 장학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하트 투 하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SBS에서 계속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소현의 죽음은 단순히 MC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겪어야 하는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재능, 사랑,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이야기로 팬들에게 깊고도 의미심장한 안타까움을 남깁니다.